할인, 사탕처럼 달콤한 이 말은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만 너무 달면 오히려 씻어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20%, 30%, 뭔가 아쉬워서 결국 50%를 찾아보죠. 하지만 그렇게 반값에 구매한 상품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세 잊혀지고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맛이 들곤 하죠. 사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행사를 기획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았던, 그런데 이건 마치 바다 위에 기울어진 배 같았습니다. 얘는 무게중심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험한 파도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쏠리면 결국 전복되고 막. 제가 보는 브랜드의 항해에는 4가지 요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디자인, 마케팅, 프로모션, 할인이죠. 이 4가지가 적당한 비율로 실릴 때 배는 균형을 유지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에 무게가 과하면, 즉 할인에만 기대면 결국 방향을 잃고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결과를 복귀해보니 저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기억되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불안감이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치통력 그리고 AOA 팀은 즉각적인 판매를 위한 자극보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를 쌓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반발성 유혹 대신 기획부터 디자인, 홍보, 프로모션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중심엔 언제나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험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더현대 팝업에서 공개될 아이콘일 레거시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디렉터들의 생각과 방향성이 담긴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걱정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콘의 레거시 프로젝트를 통해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BLR이라는 브랜드입니다. BLR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겠네, 좀 빡센 브랜드?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냥 아주 얕게 이 브랜드를 알고 있었거든. 19년도 말에 브랜드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브랜드는 BLR이라는 브랜드가 아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블러로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영국에서 ACF 석사를 졸업을 하고 한국 오자마자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 그때 블러라는 브랜드 런칭을 했고, 그때는 해외만 했었죠. 해외로 수출만 하고 국내에서는 아예 플레이를 안 하셨던 거예요? 국내에는 판매를 안 했어요. 그 판매를 하는 것도 거의 스타일리스트 분들, 뭐 연예인, 아이돌, 아니면 뭐 제작, 의상 제작. 왜냐면 저희가 브랜드를 처음 시작했던 게, 당연히 런칭하는 거는 졸업을 하고 한국 와서 바로 브랜드를 시작을 했지만, 그때 처음에 저희 그 친구가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래서 세븐틴이라는 팀을 했고, 저도 그때 그 세븐틴이라는 멤버들 옷을 의상을 하고, 그다음에 엑소라는 팀이는 엑소라는 팀도 의상을 하면서 이 브랜드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뭐 컬렉션 한 번 하고, 조금씩 모아서 컬렉션 하고, 해외 쪽으로만 저희 유통을 했었죠. 다른 라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블러라는 걸 시작했었는데 국내에 와서 그걸 플레이를 하다가 국내에 또 그런 비슷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표권이 저희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블러라는 이름을 못 쓰고 서울 패션위크라고 쇼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해외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서울 패션위크라는 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바이어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서울 패션위크를 하면서 BLR 블러라는 브랜드로 바꿨어요. 그때는. 그래서 쇼를 하거나 뭐 저희가 이런 해외 활동을 할 때는 그때부터 BLR 블러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해외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조금 막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해외 비행기도 멈추고 뭐 다 멈추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저희가 좀 깨달아가지고 국내 일단 베이스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서 수출길이 막혔다고 해야 되나? 그쵸. 이제 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국내에 좀 더 집중을 하신 거군요. 수출뿐만 아니라 그때는 뭔가 다 막혔었죠. 바이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막히고 뭐. 그러니까 이 BLR 블러라는 라인 브랜드는 스타일링용 무대 의상이나 전문 의상을 제작하고 그렇게 버신 돈을 컬렉션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했던 컬렉션 라인이라면, BLR은 조금 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많이 덜어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러의 제품들을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빡센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저도 샘플실 들어가서 실물 봤을 때 와, 진짜 빡세다, 딱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빡세게 만든 거예요. 얘. 이게 지금 6가지 정도 기법이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터치감이 다 원래 이거예요. 이거 그냥 평자.
한 5, 6년 전에 만들어 본 거예요. 우와, 이런 것도 진짜 우주복 같네요. 네, 이런 게 진짜 완전 재질도 소재도 그러니까 6가지가 다 다른 비법으로 들어가요. 네이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움직여요. 네이비에서 약자는 NAVY는 New Archive from Valuable Years라는 테마인데 과거에 같이 있던 시절로부터 빡기 손가락이네. 같이 있던 시절 그 과거에서 내가 정말 기억하거나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아카이브의 재해석인 거지. 아니 고태현 시장님은 나 왜 이렇게 재밌지? 고태현 시장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시는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아이코닉 레거시라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고태현 실장님이었거든요. 비욘드 클로젯.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상품을 끄집어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연역이 없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프로젝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리스크를 크게 지고 가는 거야. 왜냐면 한국 패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어느 정도 오래됐으면 너무 유명하거나 좀 지금은 없어져서 다루기 힘들거나 이런 브랜드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때 삐띠오모에서 게스트 했던 쇼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장면인가요? 네, 가서 했고 약간 이때는 이런 옷들을 만들었죠. 이거 되게 진짜 다 핸드메이드나 빈티지로 만드는 작업 방식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실크 스카프라든지 뭐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진을 팔꿈치 패치로 됐다. 할리 데이비슨의 로고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가죽 스카프로 만들기도 하고 강아지를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우와, 이거 이쁘다. 네, 약간 이런 그래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네요. 그렇죠. 캐릭터들이 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죠. 아카이브는 과거에서 진짜 내가 좀 갖고 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가장 기억에 남는 옷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전 가는 거는 사실 초창기 모델들이 많죠. 3개월 걸렸다던 자켓은 사실 이거거든요. 디지털 프린팅인가? 그쵸. 근데 이 조각조각 하나를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님을 블리칭을 하고 워싱을 해가지고 이 조각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다 봉제를 해서 만들고 그거를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래픽 작업이 그게 아니라 실물을 이렇게 맞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팅으로 또 뽑아낸 거구나. 아무리 디지털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질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만들고 워싱하고 커팅해서 봉제해서 이 판을 만들고. 너무 멋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2020년도, 21년도에 만들었던. 그럼 이런 소매 아웃심 쪽 이런 것도 다 그쵸. 이 생각해서 만드신 거구나. 패턴에 맞춰서 이거를 배열을 하고 배열을 한 거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이쁘다. 맞아. 너무 이쁜데? 편한 게 좋아서. 이거 입으면 이제 무대에 뛸 수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예뻐요. 멋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멋있긴 하겠다. 연예인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눈에 확 띄고. 제가 19년도 졸업쇼 할 때 거의 제일 처음 만들었던 자켓인데 이거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블러였으니까 블러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됐던 자켓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데님인데 약간 테일러드 데님 자켓인데 약간 힘있게 몸을 좀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깨도 각 살려 있는 테일러드처럼 이 소매산이라고 엄청 높고 그래서 좀 확 떨어지는 이거를 그때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입으셨고 그때 당시 이게 87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도 꽤 많이 아름아름 DM으로 팔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요? 디테일에 비해서. 그쵸. 저희도 근데 이거를 왜 87만 8천 원을 했냐면은 원래가 150 얼마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이돌 의상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 의상 뭐 판매를 하고 했을 때 뭐 피드백도 받고 저희 그때는 좀 사업을 조금씩 벌리다 보니까 이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낮출 수 있으셨구나. 그때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는 생산을 시스템을 낮출 수 있으면은 좀 가격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데님이라는 원단을 정한 것도 사실 영국에 있을 때 졸업쇼가 데님 관련된 거였어요. 키워드가 관계였었고 관계라는 키워드에서 보니까 가장 관계처럼 튼튼하고 끈끈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데님 사실 뭐 진짜 많잖아요. 뭐 목가공도 있고 뭐 워싱도 있고 뭐 색칠할 수도 있고 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데님을 하면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뭐 관계처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데님이라는 그런 패브릭을 정했죠.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 오, 저희가 우와. 시간 많을 때 만들었던 시간 많을 때. 여러분 다 같이 팀원들끼리 개발했던 옷 중에 하나인데 얘도 데님이네요. 그쵸 이 데님을 다 커팅해서 만들었던 퍼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데님 퍼 자켓을 너무 멋있는데? 만들고 싶었죠. 카라비너도 만들고 캔톤도 있고 네. 데님으로 펄을 표현했구나. 작업이 힘들긴 했었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또 왜 데님으로 했다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데님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으니까 걸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 같은 건데 네. 이런 데끼처럼 이 데끼라는 게 데님 올 풀리는 네, 올 것처럼 풀리는. 보이게 하는 패딩도 만들었었고 데님처럼 보이고 데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좀 뭔가 아카이브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데님의 아이코닉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좀 어떤 브랜드인지 감이 오지 않아? 저도 처음에 샘플실 들어가서 디자인 봤을 때는 진짜 빡세긴 빡세네? 올이 좀 많이 풀려있네? 워싱 진짜 세다, 빡세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데님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원단을 저렇게 풀어헤치고 데님 소재로 퍼 형태를 표현한다든지 이 관계라는 키워드에 맞게 여러 가지 소재랑 잘 어울리도록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빡센 브랜드로만 기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 너무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데님이라는 키워드가 BLR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향성, 변치 않는 아이코닉한 디테일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아카이브 쇼피스인데 네. 얘 같은 경우는 MMCA 네.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가 패션쇼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쇼를 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을 때 코리아 프레피룩이라 그래갖고 이제 네. 프레피룩을 현대적으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다. 근데 아이비 리그라고 했을 때 브라운 대학교의 곰을 약간 이런 민화에 나오는 곰으로. 네. 프린스턴 대학교의 호랑이를 약간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 하버드는 약간 이런 선비, 약간 이렇게 재해석을 좀 해서 리얼 아이비리그 패치들하고 패치워크를 시킨 베스트야. 뒤에는 진짜 이 학교들 교기 있죠. 깃발. 교기를 핸드 스티치를 이렇게 엮어갖고 이것도 쇼피스 판매하는 만든다. 피스예요? 쇼피스. 쇼피스. 이런 디테일들이 좋죠. 그 멋있다. 다음에 패치워크가 돼 있는 이런 아우터처럼 보이는데 얘는 쇼파 소재야. 소재가 쇼파 소재여서 이런 쇼파 소재를 가지고서 아우터 셋업을 만든 건데 사실은 아카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부드럽다. 이런 안감 같은 게 완전 빈티지 원단들로 안감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컬렉션 피스는 컬렉션 라인 이렇게 써있잖아.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거의 데드 스탁이나 없어. 이건 하나밖에 못 만들어. 쇼파 원단이어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거 샘플 보면은- 세트 가져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걸어놓고 구경하라고 해도 되게 그렇지. 재밌어 하겠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제 생일날 만들어준 자켓인데 직원분이요? 네. 만들어준 자켓인데 여기 이제 아카이브 라인에 대한 상징할 수 있는 와펜 같은 거를 자수로 쳐주고 프레피로 기본 자켓 네네네. 만들어주는데 등에 이제 아직까지 했던 컬렉션 이야 2008년부터 쭉 24년까지 했던 컬렉션 타이틀들 모아서 이제 이런 아카이브 피스 와 이게 진짜 아카이브. 2008년 감동 먹으셨겠는데요? 안 쉬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동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거 결제한 거 보니까 저기 회사 돈으로 동입을 결제한 거 같아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약간 이런 피스들 되게 좋아해. 그냥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무통 자켓인데 네. 무통 자켓에 이런 부분 다 손으로 직접 꼬매갖고 디테일도 잡아주는 것들. 뒤에도 이렇게 패치 들어간 것 같아. 얘는 진짜 완전 리얼로 만든 무통 자켓이고 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프닝 칠 때 종석이가 오프닝 칠 때 입었던 송치 리얼 송치 자켓. 얘네들은 사실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긴 하지. 네. 원가 자체가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송치로 이렇게 옷을 만들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 이거 80년대 이런 뿌띠 성족이라든지 이거 진짜 슈마우가 썼던 거 낙찰받은 거거든요. 이거. 정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놓는 게 이게 아카이브 라인의 그냥 한 착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카이브 착장을 설명할 수 멋있다.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까지만 좀 보여줄까요? 요거는 쇼에서 만들었던 셋업이거든요. 빈티지 이제 리넨 자켓인데 이 리넨 자켓은 그냥 일반적인 리넨하고 약간 울이 섞인 소재의 자켓인데 등 부분에 약간 이런 프린트 같은 게 여기가 이제 빈티지 커튼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커튼 여기 부분만 빈티지 커튼을 사용해서 이런 디테일을 줬어요. 와 멋있다 진짜. 요런 옷들. 이때 또 소재감이 또 기가 막히게 네, 또 매칭이 됐잖아. 네, 너무 위트 있다. 근데 옷 좋아하는 친구들이 패션쇼 왔을 때 이 자켓 보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죽이네 디테일 뭐야 막 이러면서 네. 좋아했었고
멋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제가요? 네. 말 아끼겠습니다. 그거 닦겠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근데 이 아이코닉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예전에 있던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던 펜이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컬러만 바꿔서 내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익스클루시브 컬러만 나오는 거잖아. 뭐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브랜드에서 인기 있었던 아니면 단종이 되었던 그런 상품을 꺼내오면서 이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 다루고 싶었던 거야. 이 브랜드가 예전에 이 상품을 만들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뭔가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브랜드를 시작할 때 어떤 디자이너를 보고 브랜드를 보면서 패션 브랜드의 꿈을 키워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우연히 알렉산더 맥퀸을 쇼를 봤어요. 쇼를 봤어요. 그때 1997년도인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때 뭐 나이키 매니아, 뭐 디젤 매니아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이 쇼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충격 먹고, 아 이게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그냥 준비를 했죠. 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그 옛날 제가 한국에서 졸업을 할 때 졸업쇼도 그렇고 좀 아방가르드, 옛날 말로 하면 아방가르드한 옷들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는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지금도 책이 있지만 좀 마르지엘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이코닉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었죠. 막연히. 리고엔스도 있고. 맥퀸 좋아하는 책들은 거의 좀 사놓는 편이라서 맡길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몇 편 더 아이코닉 레거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리뷰 영상까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가 담긴 그런 내용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계속 한 편 한 편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장황한 스토리, 여러 브랜드의 장황한 스토리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진행했던 모든 컨텐츠들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 컨텐츠 하나, 상품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입고 말고 그냥 휘발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옷장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 옷을 꺼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꼈던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졌으면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올 영상도 한번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